Recording in progress. 자,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계산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자, 되게 길죠, 말이. 자,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 뭐 코로나 때 영업시간 제한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것들 할 때 재산권에 희생이 발생하고 그때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 재산권은 보호해 줘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그 재산권을 침범한 거고요.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자, 특별한 희생의 뜻, 이걸 침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가가 보상합니다. 가령 사례입니다. 예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래요. 헌법상 권리. 공적 부담의 평등이 도대체 뭐지? 행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 공적 부담. 적법한 행정작용을 해서 특정한 개인에게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짊어지는 게 맞다. 인 거죠. 그로 인한 부담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법률, 국회에서 한 법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여 자 헌법에도 명시돼 있네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자, 공용 침해 여기 잡아봐. 여기에 공용 침해야.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것. 보상. 요게 공용 침해지. 그에 대한 보상. 이 두 가지가 다 법률로서 규정돼야 한다. 그러면 공용 침해 중에 자, 수용, 사용 제한에서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자,
수용은 그거.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 네,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나눴어요. 한편 23조 사망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불가분 조항이다. 자, 불가분 조항이란 무슨 뜻?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 뭔 얘기야?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침해를 하는 규정과 보상 규정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헌법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에 대한 규정인가 봐요. 재산권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자, 만약 재산권의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즉, 앞문장과 같은 거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줘. 내가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과수원 자리에 도로가 생길 거야. 그러면 과수원을 다 갈아엎어야 돼. 그땐 어때? 특별한 희생에 가능한 해당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음,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은 건물 앞에 인도가 있어. 그 인도를 아니다. 그거는 됐다. 자, 그래서 23조 1항은 재산권이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2항은 재산권은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재산권 행사는 공에 적합하도록. 자, 4단락 가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자, 사회적 제약에 해당을 되면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 특별한 희생에 해당이 되면 보상을 해야 돼. 이걸 그럼 구분해야지. 구분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 자, 경계 이론 첫 번째. 경계 이론에 따르면 둘은 별개가 아니다.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정도가 심해지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 따라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23조 제3항에 위반돼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 적용이 된다. 법을 어긴. 자, 경계이로는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나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에 모두 다 보상을 해야 한다. 또 하나,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야 된다. 기억해줘.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새 공용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은 위헌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일어나는 공용침해 또한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제2항과 제3항, 이걸 고1에서 냈어? 미쳤어 진짜. 2항과 제3항 분리될 수 없다는 조항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공무원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얘기. 얘는 완전히 분리된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입장이 다르죠? 자,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얘랑 여기도 마찬가지.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얘. 이 경우는 같은 경우야.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얘는 뭐라고 봤어? 경계이론은 야, 침해를 규정했으면 제3항의 근거에 보상도 규정해야지. 보상 규정하지 않은 이 법률은 위헌이야. 따라서 이 조항의 근거에서 23조 3의 근거에서 이렇게 위법한 법률 이런 경우 규정이 없다 해도 무조건 보상해야 돼 라는 거고, 분리로는 야, 어떤 규정에 보상을 규정이 자 침해를 규정하고 했지만 보상을 규정한 경우는 이게 특별한 희생인 거야. 근데 법률에서 침해를 규정하고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 경우는 사회적 제약인 거야.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겠지. 이런 경우는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로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 그래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는 누구냐면 국회예요. 입법부.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이러한 법률을 정할 때 왜 무엇이 특별한 희생이고 무엇이 사회적 제약인지는 얘네들이 정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계일원은 야, 누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건 따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이 될 뿐이야. 그래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해야 돼. 근데 이 견해는 누구야? 보상 규정 없으면 보상 규정 안 하는 거야. 왜? 보상 규정을 안 넣은 이유는 사회적 제약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23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제23조 제2항을 위반할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자, 분리이론은 이런 경우, 자, 어떤 경우? 여기 나오는 이런 경우. 어떤 특정한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데 그게 2항에서 얘기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보상도 없이 하면 위헌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침해하면서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아예 그런 행정작용을 하지 말아야 돼. 과도하게 침해받는 게 있으면 보상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보상해야 돼? 보상을 규정한 법률에서만 보상해야 돼. 그것을 넘어서는 법률이 있다면 공익 적합성,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 넘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이고 그리고 그러한 경우엔 아예 행정작용 자체를 하면 안 돼. 침해 자체를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적절한 이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자, 보세요. 자, 헌법이 23조 3항이 있는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뭐 이런 것과 침해와 공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합니다. 자, 여기 봐. 고등의 재산권은 보존돼 그 내용은 법률로서 한다. 요 내용 이게 더 좋겠네. 요게 바로 21번의 1번 산지의 근거가 된다. 답은 1번. 2번 공용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는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지가 맞다면 제한은 재산권은 이전되지 않는 거고 사용은 이전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봐봐. 수용은 이전되는 거야. 나머지는 사용과 제한은 이전되는 것과 다른 거야. 사용은 일시적 사용,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 사유나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이전하는 건 수용이야. 자, 사용도 달리가 틀렸어. 사용도 제한도 이전되지 않아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자, 모든 행정작용인데 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 있을 때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제약도 봐봐. 재산권의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안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2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에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희생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지? 모든이 틀렸어. 특별한 희생의 경우에만 그런 거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아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법률,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은 있어. 어디? 이게 불가분 조항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공용 침해와 보상은 법률에 규정되고 그것은 분리될 수 없어. 불가분 조항인 거 맞아. 그런데 그런데 자, 분리 이론에 따르면 제약을 규정한 법률 사회적 제약 내에 들어가면 그러면 보상이 필요 없는 것이야. 특별한 희생일 경우에만 보상이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법률에 꼭 보상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 음, 자, 어렵죠? 그래도 봅시다. 다시 이럴 때 봐봐 다시 한번 특별한 희생엔 보상을 해야 돼. 자, 이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선 보상을 지급해야 돼. 이건 분리될 수 없어. 그래서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이 하나의 법률에 다 들어 있어야 하지만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사회적 제약의 경우는 보상이 필요가 없어. 이때는 이런 침해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지만 보상의 규정은 없어도 되는 거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만 보상이 규정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설 연수를 일정 기간 동안 동원하는 것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재산권이 아예 국가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설 연수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어딨지? 사설 기간? 여기 있네. 감염병 예방을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경우 이때가 특별한 희생이 가능한 건데 이거는 자 행정기관이 개인의 선수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수용은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께 되는 거예요, 재산권이. 이거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어려워도 좀만 봅시다. 기억 어딨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 1학년 껴 이거 참.
경계이론, 얘는 분리이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경계이론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것을 근거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대로 따라가. 경계이론은 경계이론은 이거 나오죠?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절하고요. 이걸 근거로 보상해야 된다고. 니에는 23조 2항과 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이 규정과 이 규정은 완전히 분리된다. 규정은 완전히 분리된다. 네, 적절합니다. 어, 음, 기억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잡아. 적법한 공용침해 경우에도 보상이 인정되고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규정만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경우? 얘랑 얘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이라면 보상할 필요가 없다. 왜?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니까. 자, 4번. 기억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그치?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적 제약에서 심해지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도가 중요했고요. 여기는 입법자의 의도 완전히 분리돼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입법자가 사회적 제약으로 본 거다. 그래서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기업가는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아니, 여기는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이거죠. 이거는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지? 그런데 여기는 이것과 이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위헌이 아니라 입법자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법률가의 권한이어서 그거는 위헌이 아니다. 얘가 틀렸어, 니은의 경우.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잠깐만, 뭐가 문제? 뭐가 문제지? 뭐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아, 22번 문제 잠깐만 다시 볼게요.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 여기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발생시키는 재산권 침해겠지. 그런 경우에는 기억은 위헌이라고 받고, 기억의 경우는 보상을 아예 규정하지 않은 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받고, 여기도 볼까? 과도하게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 사회적 제약이죠. 넘어서는 건 위헌이래. 5번 선지도 적절하네. 중간에 뭐 잘못했네. 잠깐 보자. 기억은 행정적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된다. 요 항상이 틀렸네요. 답은 3번. 왜? 여기 봐봐.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만 보상하는 겁니다. 이 3번 디귿의 전제. 이 3번 디귿은 뭐지? 디귿 손실을 보상할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재산권 자체를 존속시키는 게 중요하다.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의 전제. 2,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되네.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게 필요하다. 위법한 행정작용은 그 자체는 제거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한 위헌, 이미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 위법해. 그럴 경우는 아예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야 돼. 그 이유는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 자, 다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네. 자, A 법률은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손실을 보상 규정하는 건 없어. 이에 대해 A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 제기됐어. 헌법재판소 판단 따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자,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굳이 이 법률에서 보상 규정이 없는 이유는 이때 토지 사용의 제한은 사회적 제약, 공익을 위한 적합성,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자,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자, 원칙적으로는 합헌이야. 그런데 자,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가혹한 부담의 발생. 이 경우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다. 자, 따라가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겠군. 23조 2항은 사회적 제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힘들어. 문제 또 풀었어? 문제 더 보내줘야 되지. 네, 들어가세요. 아, 그래? 10시? 원래 10시 반이라며. 내일 10시 반. 10시에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애매한데, 그러면? 아, 그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일단 1시간 정도만 문제 풀까? 내가 그러면 앞에 나간 건 녹화해? 11시 20분에만 끝나면 되는데. 11시 20분엔 끝내줄게, 일단. 잠깐만, 얘기 마저 하고 가야 돼. 자,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겠군. 왜냐면 보상 규정이 없고 분리이론의 입장이니까 A의 법률은 분리이론은 제3항과 제2항을 완전히 분리해서 제한이 있다 해도 보상 규정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어, 자, 헌법 제23조 3항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지 않은 거야. 이건 둘은 달라서 분리론. 자,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하겠군.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야. 하지만 너무 가혹한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에 A 법률은 위헌인 거지. 그래서 봐봐, 토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표현했잖아. 원칙적으로.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하여 판단했잖아. 일단은 합헌인데 원칙은. 헌법재판소는 개발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렇지. 근데 여기는 벗어났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고 A 법률은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때의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자, 특별한 희생이면 보상해야 돼. 그런데 분리이론의 입장에서는 분리이론의 입장에서는 분리이론의 입장에서는 어, 어, 5번 선지 말이 애매한데 내가 볼 땐 지정하는 행위가 자,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했으니까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했어. 예외적인 경우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문제 이상한데? 자, 오는 날은 잠깐 봅시다. 자, 과도하게 침해했다면, 자,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는 거지. 이것은 위헌이야. 이 법률은 이것을 위반하여. 그리고 행정장을 위법하게 돼. 이러할 경우는 보상이 아니라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게 맞아서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봐야 돼. 이때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희생이면 보상해야 되는 거지. 24번 문제 답은 5인데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1학년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의 가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건 원칙적으로 합헌인데 하지만 개발이 지정돼 토지를 사용 방법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응? 자, 여기 분리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는 그러한 법률은 이것을 위반해서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어서 그거는 보상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봤어. 그렇지? 이건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하자. 본문의 내용 이거 필기된 거는 내가 보내줄게. 고생했어. 이제 끝났어. 미안해.